남산 방향으로 오르면 남산 1호 터널이 나옵니다. 이것도 사연이 많이 있는데요. 남산에는 3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1호 터널, 2호 터널과 그리고 3호 터널이죠. 위에 차가 다니는 모습이 보이는 곳이 남산 1호 터널에서 나오는 차량의 모습입니다. 저기 왼쪽 차량들이 빠져나오는 곳이 남산 1호 터널 입구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남산 타워와 건물이 보입니다. 저 건물은 예전에 국가안전기획부 제5별관입니다. 지금은 서울시 남산 제1별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걸어가면서 남산 터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에는 3개의 터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호 터널과 2호 터널은 1969년 공사를 시작하여 1호 터널은 1970년 8월에 완공이 되었고 2호 터널은 12월에 완공이 됩니다. 1호 터널은 충무로와 한남동을 연결하는 남북 방향으로 만들어졌고 2호 터널은 장충동 동국대학교 뒤쪽에서 용산공원 예전에 미군 부대로 연결하는 동서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초로 터널을 계획했을 때에는 2개의 터널이 교차하는 중간 지점에 약 20만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방공호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완성된 후 2개의 터널은 중간에 교체하지도 않았고 물론 그 중간에 계획은 변경되어 지금은 서울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에서 31명의 무장공비가 내려와 청와대 부근으로 침투합니다. 이때 30명을 사살하고 1명을 사로잡죠. 그게 1.1 사태라고 하고 그때 사로잡힌 무장공비가 김신조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120명의 무장공비가 울진 삼척으로 침투합니다. 이것이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깜짝 놀라고 전국에 비상이 걸립니다. 이때 또다시 6.25와 같은 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대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서울 요새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남산에 1호 터널과 2호 터널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남산 1호 터널 입구입니다. 이때 또 우리 주민등록에 번호를 붙이게 되어 우리가 사용하는 주민등록 번호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가 1969년입니다. 또 하나의 터널인 남산 3호 터널은 1978년에 서울 도심 교통 흐름을 원활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터널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남산 5별관으로 가는 터널입니다. 저 터널 끝에는 육중한 철문이 있어 경계가 상당히 엄했다고 합니다. 이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은 안전기획부 직원이거나 간첩이나 시국사범으로 잡혀온 사람들이었는데요. 지금은 이 터널을 소리길이라는 이름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을 지날 때면 그때 고문을 받았던 사람들은 고문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많은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길이 84m, 이 굴길은 철문 소리, 타자기 소리, 물소리, 발자국 소리, 노래소리 등 5가지 소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오셔서 이 소리길 버튼을 눌러보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그때 이곳으로 끌려와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의 고통을 체험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길은 저희가 넘어왔던 길입니다. 남산의 중통에서 바라본 우리 수도 서울. 1995년 이전에 이곳에는 국가안전기획부가 있었던 곳으로 민간인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총대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도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만 옛날과는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걸 체험할 수 있겠네요. 작은 터널을 통과합니다. 작은 터널을 통과하면 앞에 넓은 주차장이 보입니다. 왼쪽으로 돌아보면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남산 본관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 보입니다. 지금 이곳은 서울시에서 유스호스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서울특별시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고 있네요. 코로나19로 인해 치료센터로 운영되고 있나 봅니다. 그러면 저는 반대편 지하 건물이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옛 중앙정보부 6별관이었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지상 구조물이 없는 지하 3계층 시설로 지하 벙커, 지하 고문실로 불렀다고 합니다.
많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끌려와 취조와 고문을 당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언덕 위에도 원래는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건물은 헐려 없어지고 지금은 나무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간첩 또는 시국사범으로 끌려와 고문을 당했던 이곳. 그래서 이곳으로 오는 이 길을 인권의 길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버린 이곳. 그러나 1970년대와 80년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남산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주었던 중압감과 공포는 두려움의 상징이었다고도 합니다. 이곳으로 끌려오는 순간 사람들에게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운명이 달라지기도 했다는, 남산으로 끌려갔다는 그 한마디의 말. 국가안전기획부가 강남으로 이전한 후 지금은 누구나 지나갈 수 있는 이 길. 이 길이 한때 두려움의 상징이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여기로 오는 길목에 세계 인권 선언문을 게시해 놓았군요. 70년대와 80년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끌려와 고통을 겪었던 이곳. 세계 인권 선언의 제일 마지막 조항 제30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기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진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곳에 왔으니 한번 깊이 새겨봐야 할 문구인 듯 합니다.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제3회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선언문 1조부터 30조까지가 이곳에 게시되어 이 길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산 1호터널 입구에서 출발하여 예전에 국가안전기획부 남산 본관을 지나 세계 인권선언문이 게시된 곳까지 탐방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전에 일본 통감 관저가 있었던 남산 기억의터로 이동하겠습니다.